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산사태가 특히 걱정인데요. 경남에서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현장을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산청군 중태마을. 불에 탄 집은 철거됐고 울창했던 뒷산은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굴착기는 경사면에서 잘린 나무를 옮깁니다. 불에 탄 나무가 쓰러져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라낸 건데 정작 잘라낸 나무는 경사면에 그대로 둔 채 장마철에 맞게 됐습니다. 바로 밑 주택에 사는 주민은 장맛비가 내리면 흙에 더해 나무까지 쓸려 내려올까 걱정입니다. 지금 빨리 치우라 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안 치우고 저래 있는데 오늘 치워도 못 할 거예요, 다. 역시 산불이 덮친 산청군 외곡마을. 산사태를 막아주던 나무들이 모두 불에 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산불 피해로 지금 나무들이 다 지금 죽은 상태로 탄 상태로 지금 있어가지고 큰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산사태 위험에 이제 자유롭지 못한 지금 상황입니다. 산림청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은 최대 200배 높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산청과 하동에만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는데 산림청 시스템상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1, 2등급은 이들 지역에서만 산불 전에 비해 12.8%포인트 늘었습니다. 제일 취약한 지역은 지난 3월 21일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산청, 하동 지역이며 그중에 상지마을 뒷산의 예방사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명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전에 준비해놓고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의보 발령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반대로 평소 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춘다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하고 산허리에 금이 생기거나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는 등 산사태 징조가 나타나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최대한 건물의 높은 층이나 산과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머리를 보호한 채로 산사태 발생지에서 직각 방향으로 피하는 게 좋고 고립됐다면 언덕으로 올라가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경남은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주말인 내일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해 동부 해상에는 내일까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어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북창원과 창녕, 합천, 밀양, 함안에는 오늘 새벽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하나오션 하청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고공농성을 했던 김영수 지회장이 어제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오후 1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로 가결됐고 한화빌딩 앞에서 97일째 고공농성을 했던 김영수 지회장도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들의 명언들이 있는데 이보다는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외쳤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 전국협의회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와 탄압을 가리거나 촛불혁명을 누락한 것을 개선해 민주주의 배움의 전당이자 실천의 광장이 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경상남도 파리 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주력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 돕고 투자, 통상,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위해 유럽에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파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선 현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우주항공 산업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는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어젯밤 10시 38분쯤 창녕군 영산면 창원 방면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앞서가던 4.5톤 화물차와도 충돌해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창원 쪽 고속도로는 약 4시간 동안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NC파크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망사고 원인인 외벽시설물 덧창에 대한 안전성 실험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실제 떨어진 덧창과 접합 후에 쓰인 자재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해 인장 강도와 피로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설계 개선과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잇따르는 가운데 밀양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내 업체의 계약을 빙자한 선금 요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영시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발생해 한 업체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 지자체에선 공무원은 계약 과정에 절대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류기업인 LX 판토스 신항 에코물류센터가 1,000억 원을 투자해 진해구 석건배우단지에 첨단 물류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센터는 연면적 7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